이번 시간에는 자료구조,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원래 수학에서 기하학의 영역이었으나 지금은 컴퓨터 학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도시들 간의 연결 상태를 추상화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자료구조 그래프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래프의 표현 방법 중 인접행렬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가중치 간선 그래프에 대해 학습합니다. 그래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선은 두 정점을 연결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간선에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그림과 같이 5와 4 정점을 연결하는 간선에는 9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총 6개의 정점과 9개의 간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각 간선마다 가중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 또는 꼭지점, 영어로는 vertex 또는 node라고 합니다. 두 정점을 연결한 간선은 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엣지, 링크,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정점이나 간선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꼭 어떤 하나가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정점의 차수, 영어로는 디그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점에 연결된 간선의 수를 의미합니다. 인접, 두 정점 간에 간선이 존재한다면 두 정점은 인접한다고 합니다. 경로, 두 정점 간에 한 개 이상의 간선으로 연결된 것을 경로라고 합니다. 단, 이때 간선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방향 그래프, 간선에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의미합니다. 한 정점에서 다른 정점으로 연결이 되지만 반대로는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래프는 방향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중 인접행렬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림 상태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매우 직관적이고 좋으나 컴퓨터로 옮겨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인접행렬이라든지 인접리스트와 같은 표현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 방법은 컴퓨터로 옮겨서 표현하기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접행렬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접행렬 표현에서는 각 점정들을 행렬로 표현하고 행렬 원소의 값은 간선의 유무나 가중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A행 B열의 원소는 A 정점과 B 정점 간의 간선의 유무나 가중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방향이 없는 그래프라면 A행 B열의 값과 B행 A열의 값은 동일해야 합니다. 아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인접행렬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왼쪽 행렬표입니다. 가장 윗줄에 있는 0, 1, 2, 3, 4, 5는 각 열 번호를 의미하고 세로의 0, 1, 2, 3, 4, 5는 각 행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0행 1열의 값은 7인데 이는 정점 0과 정점 1을 갖는 간선이 존재하며 그 가중치는 7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래프는
방향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0행 1열의 값과 1행 1열의 값이 동일하게 7입니다. 즉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대각선을 그어서 그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 행렬을 접는다면 서로 닿는 부분의 칸에는 같은 값이 적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를 예로 보자면 5행 4열의 원소의 값은 9입니다. 이는 정점 5와 정점 4를 연결하는 간선이 존재하며 그 가중치는 9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행 5열의 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9가 됩니다. 그리고 1행 4열의 값을 보겠습니다. 1행 4열의 값은 공백입니다. 이는 간선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즉 정점 1번과 정점 4번 간에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접행렬 표현에서는 반드시 두 정점 간의 간선이 반드시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간선이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는 멀티그래프의 경우에는 인접행렬 표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프를 보고 인접행렬을 표현을 하게 되면 누가 표현하더라도 동일한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점의 순서를 정해줬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나 인접행렬을 보고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모양의 그래프를 하더라도 위상적으로는 동일한 그래프가 됩니다. 인접행렬 표현을 이용하여 그래프 클래스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클래스의 이름을 myGrap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정점의 수와 간선의 수를 저장하기 위한 v와 이 멤버 변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행렬을 저장하기 위한 adjacent matrix라는 멤버를 사용을 하였고 이 멤버는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임을 나타내기 위해 행렬 표현을 나타내는 대괄호를 2번 사용하였습니다. 생성자 myGraph는 정점의 수를 인자로 받아 멤버 변수 v에 저장하고 간선의 수를 0으로 초기화하며 adjacent matrix를 2차원 배열로 초기화하는데 이때 원소의 개수는 v 곱하기 v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중 for loop를 이용하여 adjacent matrix의 모든 값들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즉 0이라는 것은 간선이 없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private로 선언된 두 멤버 변수 v와 e의 값을 리턴하기 위한 public 메소드로 v와 e를 만들었습니다. validate vertex는 주어진 정점 v 값이 유효한 값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즉 정점의 수 이상이거나 아니면 0 미만의 값일 경우에 exception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는 정점을 입력으로 주는 메소드에서 정점의 인덱스가 잘못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간선을 추가하기 위한 메소드로 add 엣지와 add weighted 엣지를 만들었습니다. add 엣지는 간선의 가중치가 없는 엣지입니다. add weighted 엣지는 간선에 가중치가 있는 엣지입니다. 가중치가 없는 엣지는 가중치를 기본적으로 1이라고 하여 add weighted 엣지를 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add weighted 엣지는 두 정점 v와 w를 입력받고 간선의 가중치인 weight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정점 v와 w가 유효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validate vertex를 호출을 합니다. 만약에 v나 w가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라면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선의 수를 나타내는 e를 하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 adjacent matrix의 VW에 해당되는 값에 인자로 받은 weight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WV에 해당되는 값에도 weight를 넣어줍니다. 따라서 adjacent matrix에서 V행 W열 값과 W행 V열 값은 동일하게 weight 값이 됩니다. 정점의 차수를 계산하기 위한 디그리 메소드입니다. 인자로 정점을 받고 그 정점이 유효한지 validate vertex 메소드를 호출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디그리 수를 해서 저장하기 위한 DE 지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정점의 수만큼 for 루프를 돌면서 V행에 대해서 모든 열들을 살펴봅니다. adjacent matrix의 V행의 각 i열들에 대해서 그 값이 0보다 크다면 디그리를 저장하는 D의 값을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V와 연결되어 있는, 즉 V에 인접해 있는 정점들의 수를 세서 DE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내용을 문자열로 변환하기 위한 toString 메소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adjacent matrix를 2차원으로 화면에 출력합니다. 앞에서 만든 그래프 클래스를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입력하여 출력해보는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점의 수가 6개이기 때문에 mygraph를 mygraph를 생성을 할 때 생성자의 인자로 6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 9개의 엣지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add weighted 엣지를 9번 호출하게 됩니다. 각각의 정점과 weight 값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린트를 해서 그래프의 인접 행렬을 출력해 봅니다. 그리고 정점 2에 대해서 디그리 계산한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합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자바 컴파일러인 자바C를 이용하여 mygraph 자바를 컴파일합니다. 그리고 자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인 자바를 이용하여 mygraph 클래스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그래프가 입력되어 결과와 같이 인접 행렬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정점 2의 차수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정점과 인접해 있으므로 4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mygraph 클래스에서는 간선의 수를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add weighted 엣지를 할 때마다 간선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 그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장되어 있는 간선의 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행렬, 즉 adjacent matrix를 살펴봄으로써 간선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메소드로 evalidate라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먼저 로컬 변수 nH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이중 루프를 이용하여 i의 값은 0부터 v-1까지, 그리고 내부 루프는 j를 i부터 v-1까지 반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adjacent matrix의 값 i행 j열 값이 0보다 크다면 nh의 값을 증가시킵니다. j의 값을 i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0부터 시작할 경우 간선이 2번씩 반복하여 중첩되어 카운트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A행 B열의 값과 B행 A열의 값이 동일한 간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J의 값을 i로 초기화해야지 그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J를 0으로 초기화했다면 n 엣지의 값을 2로 나눔으로써 원하는 엣지의 수를, 즉 간선의 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간선의 수와 원래 유지하고 있는 간선의 수인 2의 값을 비교하여 만일 이게 다르다면 뭔가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예외를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선의 개수를 구하기 위한 메소드를 테스트하는 메인 함수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validate를 호출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실행 결과입니다. 수정한 mygraph.java를 자바 컴파일러인 자바C로 컴파일하고 자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인 자바를 이용하여 mygraph를 실행합니다. 먼저 인접 행렬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정점 2에 대한 차수가 마찬가지로 4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 validate의 결과인 9가 출력됩니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간선의 수를 세어보아도 9가 맞습니다. 그래프는 종종 빠른 길 찾기를 위한 알고리즘에 사용되곤 합니다. 이때 빠른 길, 즉 최단 경로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심플하고 유명한 방법으로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는 정점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mywlinked-lis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은 한 지점, 즉 한 정점에서 모든 나머지 다른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입력 인자로 시작 위치, 즉 소스 정점만 주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 정점들까지의 최단 거리와 그 다음에 각 정점들의 이전 정점에 대한 배열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처음에 선언되는 dist라는 이름의 배열과 previous라는 이름의 배열이 각각 그것입니다. 먼저 소스에 해당되는 dist 값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소스를 제외한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dist의 값을 인티저의 max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previous 값을 -1로 초기화합니다. 이 -1이라는 것은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점들을 연결 리스트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연결 리스트에 정점이 더 이상 들어있지 않는 동안 계속해서 while 루프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결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정점들에 대해서 dist 값이 가장 작은 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을 연결 리스트에서 제거합니다. 여기에서는 u가 바로 그 정점입니다. u와 연결되어 있는, 즉 u와 인접한 모든 정점들에 대하여 dist u 값과 u와 연결되는 가중치의 값을 합하여 alt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alt가 dist의 i보다 작다면 dist의 i 값을 alt로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previous의 i는 u가 됩니다. 즉 지금 현재 dist i의 값보다 지금 u를 거쳐서 i로 가는 경로가 더 가중치가 적다면 그것을 최단 경로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previous의 i 값이 u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rrays의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하여 dist와 previous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번 정점부터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메인 함수입니다. 사용할 그래프는 앞에서 계속 사용했던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입력하는 방법은 앞의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diextra 메소드를 0번 정점에서부터 구하도록 인자를 0으로 주어 호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바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마이그래프 자바를 컴파일한 후 자바 가상 머신 프로그램인 자바로 마이그래프를 실행을 합니다. 인접 행렬이 표현되고 디그리와 엣지수가 간선수가 표현되고 디스트와 프리비어스 행렬이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디스트 0, 7, 9, 20, 20, 11이 의미하는 것은 정점 1번까지는 즉 정점 0부터 정점 1까지의 최단 경로의 가중치는 7이고 정점 2까지의 최단 경로의 가중치는 9이고 정점 3까지의 최단 경로의 가중치 값은 20이고 정점 4까지의 최단 경로의 가중치 값 역시 20이고 정점 5까지의 최단 경로의 가중치는 11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previous 배열의 값의 의미는 정점 0에서 1까지의 최단 경로에서 정점 1의 바로 앞 정점은 0이고 정점 1에서는 바로 앞 정점이 0이고 그 다음에 정점 3에서는 바로 앞 정점이 2이고 그 다음 바로 정점 4에서는 바로 앞 정점이 5이고 그 다음에 정점 5에서의 바로 앞 정점은 2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최단 경로를 표현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즉 0에서 시작하여 정점 4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2번과 5번을 거쳐서 가는 것이고 정점 3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2번을 거쳐서 가는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접 행렬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최단 경로 알고리즘인 다이엑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